머릿속 다이어트는 그만! 나홀로 다이어트는 NO! 시청자와 함께 살을 빼는 방송. 비욘드의 실전 다이어트 비만은 비만은 중독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비만일까? 비만의 진단 기준이 무엇이냐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한번 BMI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 BMI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네, 네이버만 눌러도요, 본인이 그 검색 안 하고 그냥 수치만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저는 BMI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BMI가요, 이게 좀 너무 진단 기준이 좀 가혹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또 동양인의 실정이 좀 잘 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딱 이 BMI만 가지고 뭐 비만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BMI는 참고 사항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비만 진단 기준에 BMI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복부 비만 기준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90cm,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85cm일 때, 저는 이 복부 둘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부 둘레라는 게 이게 만성 성인병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게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진단 기준이 왜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문구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하고 이 문구 하나가 실제로 비만인 사람하고 얼마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이 논문들이 데이터를 쌓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단 기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아유 뭐 이러면 비만이네 저러면 비만이네, 시중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식이중독 진단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샘플로 만들어 왔고요. 이팅 어딕션이라고 해서 9개를 보여드리는데,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만족된다면 그러면 일단 식이중독, 비만이라고 보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9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숫자로 세어가시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및 음식 섭취에 대한 몰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한다. 음식 먹는 거예요. 왜 지난 방송 때 우리 PD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먹는 거에 엄청 신경 쓴다. 그렇죠. 정성을 엄청 들인다. 이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도,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자주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맛있고 압축되게 굉장히 신경 써요. 그렇죠. 굉장히. 네. 자, 일단 우리 비만이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시 여기시죠. 그렇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식 차리는데 되게 부지런해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음식을 딱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라는 게 오죠. 왜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술 딱 끊으면 금단 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금단이 오는 겁니다. 어떤 게 오느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혈당 증세들이죠. 뭐 손떨림, 뭐 두통, 뭐 이런 생리학적인 금단도 있고요. 막 짜증내고, 막 불안하고, 막 뭔가 허전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심리적인 금단도 있습니다. 이런 금단 현상이 음식을 딱 끊었을 때 나타난다. 선생님, 근데 손떨림이나 두통은 전 없는데 배고프면 짜증, 불안, 슬픔은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 비만이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말라깽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배가 별로 안 고프고요. 그다음 음식 조금 한 오랜 시간 동안 안 먹어도 별로 짜증 안 내요. 그냥 그대로잖아요. 배고프지 않아? 그럼 그냥 괜찮아. 네. 세 번째는 내성. 점점 먹는 양이 증가한다. 이걸 내성이라고 하죠. 왜 처음부터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점점 많이 먹는 거죠.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먹어버리는 거죠. 폭식한다. 통제의 실패.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신계에 넣어놓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5번째, 먹는 거 이외에 기존의 취미나 오락에 대한 관심이 없다. 먹는 게 제일 낙이야. 요즘은 이런 분 많으실걸요? 이 먹는 게 낙이다. 그 다음 6번째, 부정적인 심리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음식 섭취를 지속한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비만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대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너 너무 살쪘어, 이런 막 나쁜 얘기를 막 듣는다든지, 그래서 막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조금 사람이 좀 게을러지고 내가 뭔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계속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는 거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불쾌한 기분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분이 내가 나빴어.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나쁜 소리를 들었어. 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8번째. 가족, 치료자 또는 타인에게 섭취량 및 시간을 속인다. 그러니까 자,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전 밥은 딱 반 공기, 선생님 시키는 대로 밥을 딱 반만 먹고 있거든요. 간식은요? 간식은 별로 안 먹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한테도요, 술 얼마나 드셨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요, 딱 한 잔씩만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잔이 있다 많았겠죠. 그렇죠? 한 잔 드셨는데 저 상태면, 그렇죠? 예, 밥 한 공기가 이런 밥 공기 아니시죠? 그렇죠? 항상 섭취량을 속인다. 자, 마지막 9번째. 대인관계적, 교육적, 직업적 기회의 감소 또는 상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비만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쟤는 뚱뚱하니까 쟤 일 못할 것 같아, 쟤 게으를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뭐 연애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이 비만 문제 때문에 내가 얻었어야 될 나의 인생의 기회가 사라져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저는 사실 9번을 X를 했는데, X를 하고 나서 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놓쳤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뚱뚱하면 땀 냄새가 좀 나거든요. 네네. 그게 불쾌해서 누군가 저한테 귀인이 될 사람이 알았다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식이 중독으로 보자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진단 기준이 뭐냐면요, 인터넷 게임 중독을 비만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 뭐 도박 중독의 진단 기준, 뭐 마약 중독의 진단 기준, 뭐 인터넷 게임 장애의 진단 기준이 비슷비슷해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정신과 이제 의사들이 이런 진단 기준을 만들 때 이런 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비슷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안에서도 비만이 지금 저희 중독 카테고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팅 디스오더, 식이장애 쪽 카테고리에 있는데, 비만을 끄집어내서 이 어딕션 파트, 이 중독 파트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도 지금 비만 진단 기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아마 저라도 이제 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비만, 이팅, 그 다음에 어딕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진단 기준을 저희 중독 진단 기준에 맞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인터넷 게임장애 진단 기준을 좀 빌려와서 비만에 한번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비만은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나의 비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자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을 안 하시니까 자꾸 시작을 안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대답은 평생입니다. 아쉽죠? 안타깝죠? 네, 예, 평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되게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데,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날이요, 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의 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요, 다이어트라는 게 어떠냐면요,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 날이 왔을 때는요, 마음 놓고 드셔도 많이 못 먹어요. 네, 위 사이즈가 줄어가지고요, 네, 많이 못 먹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 뷔페 저 데려가잖아요, 많이 못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라는 뜻이지, 뷔페 가가지고 제가 뭐 살 좀 뺐다고 해가지고 뷔페 가서 그냥 연신 많이 먹어대고 그 다음 날도 막 엄청나게 먹어대고 다시 쪄요.
그러니까 항상 평생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곳에 입문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시는 겁니다. 평생 저와 함께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진짜 부러운 사람이 뷔페 가서 적게 먹을 수 있는 사람.